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펙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주최하고 기획했던 비트코인 미니 컨퍼런스의 연사자들 스피킹 촬영 영상입니다. 처음에 준비로 40명을 생각했던 게 200명이 넘는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준비 기간이 한 달이라 매우 촉박하고 실수도 많았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다시금 비트코인의 열정이 타올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비트코인 미니 컨퍼런스는 현재 계획으로는 12월 첫째 혹은 둘째 주에 진행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뜻 후원에 나서주신 모든 단체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항상 저를 도와주시는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이신 켈빈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생각보다 굉장히 떨리는데요. 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티켓 받고 이런 데서 시간이 지체된 점 양해 말씀 드리고, 그래도 네트워킹 시간이나 뭐 다른 일정의 지정은 없을 걸로 판단되니까 충분히 즐기다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도 미니 컨퍼런스니까 짧게 제가 개회사 겸 행사 안내사항들 전달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의도는 제가 외국 커뮤니티를 다니면서 외국에는 연말에 파티를 여는데 한국 커뮤니티는 왜 이런 파티가 없지? 그리고 뭐 트위터나 이런 단체 대화방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쉬워서 행사를 열게 되었고, 그래서 다들 오셔서 현실에서 주변에서 보기 힘들던 비트코이너들, 비트맥시들 많이 좋은 친구들 사귀어서 가시면 좋겠고, 안내사항으로는 저희가 6시에는 공식 행사를 종료할 겁니다. 그래서 팜플렛의 시간보다는 조금씩 빨리 진행을 할 예정이고, 마지막 네트워킹 시간대는 원하신다면 무대에 올라오셔서 뭐 카톡 보니까 골프 모임 찾으시는 분도 계셔서 그렇게 사람들 모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런 모임에 대해서는 저희 주최 측에서는 아무런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점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받은 QR코드는 안에 비트코인이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월렛 오브 사토시 앱, 그 어플을 이용해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비트코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비트코인은 수량은 많진 않습니다. 많진 않고 어떤 분이 1비트코인 말씀하시던데 그건 저기 라이트닝 매장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지만 나가실 때 빵을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빵을 받으시려면 1사토시 이상 주시면 다들 원하시는 빵을 받아서 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동의하셨듯이 사진 촬영은 최대한 자제 부탁드리고, 혹시 찍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사람들 얼굴 안 나오게 해서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비트맥시여서 이미 라이트닝 결제를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완전 처음이셔서 혹은 친구가 가자고 아니면 연인이 가자고 해서 따라서 반강제로 오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있다는 점. 그러면 안내사항은 이렇게 전부고,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비트코인 미니 컨퍼런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피칭으로 후원자 대표 KCGI 자산운용 이사님이신 김문주님께서 잠깐 발표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접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이때까지 오프라인 상에서 맥시 비트코인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유야무야되고 못 뵀는데 오늘 드디어 뵀습니다. 그리고 스펙터님은 그 이후에 또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제가 밥도 한번 사주고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사실 비트코인을 오래전에 하면서
저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신 분들이 한 30분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비트코인 개수는 한 200개 이상 지금 아마 보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1998년도에 이제 현대투자신탁이라는 회사에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해가지고 뭐 그 이후에 HMC 투자증권, KTB 투자증권 잠깐 옮겨 다녔는데 2016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2021년도 5월달에 완전히 퇴직을 했습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 그 퇴직에 한 70% 정도 기여했지 않나 싶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1년에 한 3분의 1은 제 고향인 울산에 살고 3분의 1은 제주도에서 살고 3분의 1은 지금 해외에서 한 달, 두 달 살이 뭐 이래 다니고 있는데, 뭐 제 이런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주식 증권회사에서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있었는데 그 울산의 증권회사 뭐 전체 통틀어가 저는 제 자신이 1번이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 때문이 아니고 그냥 1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망고 제 생각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식 투자로는 제가 나름 성공을 했었거든요. 제가 한 25년 지금까지 주식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뭐 1년 결산을 한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손해를 받고 한 23년 정도는 계속 벌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그 방법하고 비트코인을 하는 방법이 약간 유사한 점이 좀 있는데, 근데 제가 뭐 주식을 투자할 때 스토리를 아주 중시합니다. 스토리.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식이 6개월 후, 한 달 후, 1년 후에 어떤 발생할 일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해서 그걸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이제 쉽게 설득이 될 때도 있고, 그게 또 이제 현실화 됐을 때 제가 이제 처음에 먼저 했지만 그게 10명, 100명, 1000명이 그 주식을 그런 식으로 차후에 생각해서 사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제가 2014년인가 15년도에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누가 사기를 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2016년도에 이게 저도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지금 TV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큐멘터리인지 어디서 봤어요. 이게 그때는 넷플릭스도 없었으니까 뭐 어디서 봤는지 제가 TV로 봤는데 뭐 확실하지가 않는데, 근데 그걸 1시간 정도, 근데 뭐 비트코인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으로만 뭐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었고, 또 뭐 비트코인 하는 거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컨퍼런스 하는 그런 걸 갖다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 거였는데 이걸 1시간 정도 보고 나서 이거 뭐지? 이거 진짜 이거 벌써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거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며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좀 똑똑합니다.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스토리가 있나, 이렇게 완벽하고 예술적이고 이런 퍼펙트한 얘기가 있나. 와, 이거는 이제 앞으로 미래는 뭐 볼 거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제가 제 주위의 친구들 뭐 온데 만데 다 떠들고 다녔어요, 그냥. 그래 이제 제가 주식할 때 제 가장 큰 고객 중에 한 분한테 제가 가가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 아시죠? 제가 똑똑한 거. 제가 지금 여기에 미쳤습니다. 제가 지금 미쳤다. 근데 지금 앞으로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저 같은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늘면서 이 비트코인은 엄청난 가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를 믿고 한번 해봐라. 뭐 쉽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관련 한 100억 정도 그분이 갖고 있어요, 지금. 지금 또 제가 그분 걸 약간 관리를 하면서 뭐 4대 보험도 그분이 저한테 넣어주고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제가 설득을 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지금 제가 비트코인 미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면은, 제가 2016년도에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녔던 게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의 시가총액 10% 간다는 거, 투자 기간
펀드, 국가가 채택한다. 이런 걸 제가 그때 다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을 공부해서 비트코인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은 이거는 정해진 미래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전부 다 똑똑하시고 비트맥시 분들이니까 정해진 길이었던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또 예상하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는 부분, 마이클 세일러가 일론 머스크를 5년 안에 그 명성을 넘었을 거다. 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는 누가 아무도 안 하던데 뭐 지금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근본위가 이제 비트코인 본위로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지금 그 국가 전략 자산을 시도를 하잖아요. 100만 개 뭐 향후에 더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비트코인이 10억, 100억이 됐을 때 미 국가 부채가 지금 5경, 6경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금리가 만약에 한 3, 4%만 하더라도 한 해 2천조 정도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 1년 예산 600조, 뭐 700조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 미 국가 부채가 지속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가격은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붕괴 상황에서 미국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일으켜가 국가 부채를 반으로 인플레이션 100% 일으키면 국가 부채가 반으로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우리 비트코인 이만큼 들고 있다. 달러 부채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저는 비트코인 2016년부터 크게 3번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맥스 분들은 비트코인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파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데 여러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1억 4천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해외 시세가 만약에 7천만 원, 8천만 원이라 하면은 여러분 안 팔겠습니까? 팔겠죠. 2016년도, 17년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80몇만 원부터 한 300, 400, 500까지 계속 사 모으다가 2천만 원에 다 정리했는데 그때 김치 프리미엄이 막 70%, 50%, 60%막 그랬습니다. 1,200만 원 해외 시세가 아마 1,2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2천만 원, 그게 2,700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 어떤 김치 프리미엄이랑 비교가 돼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안 팔 겁니다. 왜? 지금은 개인이나 그 당시에 이제 개인들 100명이 매매하면 100명 다 개인이었다면 지금 이제 기관, 펀드 지금 가격이 너무나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감기에 대해서 억지로 민감하게 다 반응을 하는데 저는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반감기 하루에 450개 정도가 생산되는데 이제 다음 반감기 225개로 줄어들게 과거에는 8천, 9천 개가 4천 개씩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반감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감기가 이제 앞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측면을 보는 게 공급보다는 수요 측면을 보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이제 앞으로 2030년, 40년까지는 안 팔 겁니다. 지금 갖고 갈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만 수익률에 집착을 합니다. 이제 홍민 씨 같은 경우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사서 그 이후에 샀다는 얘기는 한 걸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팔았고 그 사람은 좀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마 몇십 개 있었을 것 같은데 계속 팔아가 지금 한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80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몇천 프로다 이런 자랑은 저는 그 자랑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80만 원에 사가지고 100만 원에도 사고 1000만 원에 사고 2천만 원에 사고 1억에도 사고 저는 어제 1억 4,500만 원에도 샀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단가가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익률이 몇천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금, 비트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는 수익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딱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15,000원, 20,000원 올라갈 때 삽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면 10,000원 사가지고 20,000원에 샀다 그러면 15,000만 되면 본전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10,000원에 사가지고 안 사고 있으면 20,000원 돼가지고 한 100% 수익률인데 15,000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로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은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모아 가지고 수익금을 늘리는 거,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최근 이제 세 번째 진입한 게 3천만 원 정도 선인데 그러면은 지금 한 4, 500% 돼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수익률이 170, 18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수익금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저는 팔 생각이 없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야 되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위에 제가 비트코인을 100명을 권했다 그러면 90명은 저를 걱정해주고 안 삽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10명은 사죠. 그러면 그 중에 6명은 비트코인을 사서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사가 1,200만 원, 1,300만 원 팔고 온데만데 자랑하고 다닙니다. 한 1년 후에 조용해지는데 그냥 그거로 만족을 하고 끝을 나는데 그러고 또 나머지 또 10명 중에 3명은 알트코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개박살 납니다. 알트코인은 실제로 저보다 돈 많이 버신 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저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끝까지 갖고 가는 거죠. 그게 저이고 저 주위에는 이제 사람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알트코인은 목적이 저는 제가 보니까 딱 이 말을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알트코인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그걸 만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 생각을 하시고 매매하는 것도 너무나 이게 잠을 못 잡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비트코인만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이 왔어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트코인만 하게 되면 아마 지금 1년 후에 그런 모습이 된다고 생각 안 하지만 5년, 10년 후에 분명히 은퇴하시는 분들도 생길 거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생길 거라 생각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십시오. 저는 지금 또 하루에 한두 시간씩 주위 사람들 저 유튜브라든지 온갖 기사들 다 보고 있거든요. 뭐 제가 좀 더 확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 하는 것도 있는데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하시면 비트코인을 아마 안 팔고 싶어질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준 이사님의 발표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발표로서는 저희가 저희 오늘 이벤트의 주체, 이벤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스펙터의 이제 발표가 있겠는데요. 진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스펙터가 이 행사를 위해서 한 달 전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켈빈님 이제 한 달 뒤에 한번 행사 같은 거 한번 열어볼까요? 했는데 처음에는 40명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200명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행사를 이렇게 이룰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나도 기쁘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했던 컨퍼런스는 정말 제가 전 세계에 있는 어떠한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이런 것들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스펙터 수고 많았고 이제 조금 더 수고를 하려 이제 오겠습니다. 스펙터가 이제 발표하는 움직이는 세계 고정된 한국 발표 이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주최자로 잠시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가 활동하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는지 잠깐 소개해드리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주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을 이제 번역해서 올리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나 또 블로그 X에서는 간단하게 뭐 비트코인 노드나 개인 지갑 이용법 이런 거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그 다음 24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챕터로는 이제 뉴스를 보시거나 신문을 보실 때 비트코인의 수량은 무한해서 가치가 없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2100만 개에서 쪼개지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비트코인은 단위가 2개가 있습니다.
1 비트코인이랑 그리고 1억 사토시, 그리고 1억 사토시가 1 비트코인이기에 0.05 BTC는 50만 사토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쪼개진다라는 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무한하다, 그래서 이것은 사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피자 한 판을 시켰다고 쳤을 때 그거를 8등분을 하면 8조각이 되고 그 한 조각은 2,5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피자를 한 판을 8조각 했다고 해서 2만 원짜리 피자가 8판이 된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 2,100만 개라고 하는데 진짜 정확하게는 2,090만 9,999.9769개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2,100만 개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렇게 개수가 정해진 이유는 비트코인 코드를 까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코드를 못 보시니까 쉽게 수식으로 정리하면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통해서 수량이 고정되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은 해킹된다. 요새 최근에 뉴스를 보셨다면 양자 컴퓨터가 또 이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해킹 과연 진짜일지, 저희는 비트코인을 크게 두 군데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보관이랑 그리고 직접 보관. 먼저 거래소 보관. 거래소에 보관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당연히 내가 술을 먹고 취해도 혹은 내가 불상사를 당해도 가족들이 나의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라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거래소의 단점은 이렇게 최근 24년도 11월 달에 있던 일로 2억 원 가량의 비트코인이 국내에서 해킹되는 사람도 있었고, 미국 해외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다른 주소로 이체하려다가 60일 이상 이체 금지를 당하고, 또한 60일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또 전송을 해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때로는 이용자가 많아서 일부 사용자들은 순간적으로 잔고가 0이 표현되어서 전혀 거래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계엄령 사태 때 자유의 돈이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조차 디지털 금이라 칭한 이 비트코인이 개인 기업의 허락 없이는 거래를 못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거래소 해킹 사건이 정말 많은데 큼지막한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캐나다 1위, 세계 1위, 세계 2위 거래소, 그리고 24년도에는 7번째 대규모 해킹 사건이 일본 DMM 거래소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콜드월렛 보관은 다를까요? 콜드월렛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니모닉 24개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피해를 혹은 갑작스러운 불행한 일을 당하더라도 가족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니모닉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맨 처음 개인 간 트랜잭션은 2009년 1월 12일 사토시 나카모토랑 할피니 간에 일어났었고,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지게 된 건 2010년 5월 22일 이제 저희가 피자데이라고 하는 이때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지고 누군가와 물건과 거래가 일어났었습니다. 저희는 P2P 거래, P2P 거래를 통해서도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또한 사람 간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개인 지갑 해킹 사건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된 건 없습니다. 그럼 개인 지갑과 거래소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개인 지갑은 샤256이랑 타운 곡선 암호라는 암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 체계를 사용할 경우 해킹 확률은 2에 256승이고 대략 10에 77승 정도 됩니다. 어디서 또 사용되냐? 미국 국방부, 비자, 마스터, 애플, 미국 재무부, 마이크로소프트, 미 국가안보국, NSA, 미국 국가기록보관소, 국제거래관은행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양자 컴퓨터 윌로우, 요새 핫한 이 시스템이 나왔을 때 과연 비트코인만이
문제고 비트코인만이 해킹되고 비트코인만 피해를 보는지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이 해킹 가능한지 조금 더 알아본 결과 사실상 윌로우는 양자 컴퓨터의 오류를 줄인 거고 또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P2PKH, BC1Q 가장 많이 쓰는 이 양식을 사용할 경우 아직도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이 켈빈님이 계신 것처럼 비트코인 개발자분들이 양자 컴퓨터가 발달한 것처럼 계속 같이 발달을 하고 있고 현재 기술로도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챕터는 또 비트코인 결제에 사용하기 너무 느리다. 비트코인에는 온체인과 라이트닝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온체인의 경우에는 아까 대기하실 때 보여드린 화면처럼 진짜 블록체인의 거래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는 겁니다. 하지만 라이트닝은 이 거래들을 한 군데 모아서 수십 개의 거래를 한 번 등록한 거기 때문에 훨씬 많은 처리가 가능하고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초당 처리 건수는 현재 존재하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비자 카드와 40배 정도 차이가 나고 2023년 결제 대금만 보더라도 마스터카드와 비자, 그 비트코인 중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많은 거래를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이팅을 이용할 경우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뭘 살 수 있는데 했을 때 저희는 숙박, 항공권, 그리고 비자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정식으로 런칭한 회사가 없긴 한데 외국 일부 기업에서는 저희가 들고 있는 그렇게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가 찍힌 카드를 비트코인을 입금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상점들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대략 80개 정도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상점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2월 15일부터 FSB 적용이 완료되어서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채택하는데 좀 더 용이해졌고 마지막 챕터로는 이제 흔히 하는 오해들은 끝났으니까 24년도에 있었던 조금 큼지막한 사건들 한국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비트코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달에는 비자의 크립토 결제 지원 발표가 있었고 또 아마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공식 승인되었고 대부분은 친미 기업인 코인베이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벌금, 세금, 학비 결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2월 미국 일부 주에서는 블록체인 기본법과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와 거래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했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12개의 펀드에 비트코인 ETF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나름 미국의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기부금 중 하나에서 비트코인 ETF를 구매해서 현재 약 7%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퇴직연금에 비트코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퇴직 시스템에도 비트코인 ETF가 들어가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랩은 싱가포르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고 이 그랩은 동남아 쪽에서 치면 쿠팡 혹은 배달의 민족 그런 규모의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MF에서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가 인플레이션을 촉진한다라고 했었고 또 비트코인은 금융 불안 속 자산 보존의 필수 도구로 부상한다라는 보고서도 냈었습니다. 그리고 한 보고서에 따르면 110년 동안 인플레이션과 통화량 증가의 상관관계를 보니 대략 평균 90% 이상 94에서 98%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말은 저희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찍어내는 통화가 사실상 저희의 물가를 올리는 주요 범인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에서 비트코인 ETF를 보유한다라고 밝혔고, 또 JP 모건에서도 현물 비트코인 ETF를 매입했습니다. 부자라고 하면 로스차일드 가문일 텐데 이 가문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입했습니다. 사실 전체 규모로 보면 이 운용사 대비 정말 미미한 숫자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비트코인을 한번 알아보고 있다 정도로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코넬 대학이라 하면 사실 한국의 스카이보다 높은 아주 명문대 중에 하나인데, 이 학교에서도 비트코인과 재정적 자유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꽤 큰 규모의 투자가 있었고, 상위 25개 헤지 펀드 중 절반 이상인 15개에서 2개 분기 만에 비트코인 ETF를 모두 구매했습니다. 또 텍사스 대학교에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기금을 조성할 거다라고 말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인플레이션이 왜 문제인가 했을 때 이렇게 미국 주택 평균 가격의 주택을 구매할 때 달러의 경우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금의 경우 파란 선에 회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사기거나 혹은 나쁜 거라면 달러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집 한 채를 구매할 때 들어가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엄청난 숫자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산타모니카에서는 시에서 비트코인 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 시에 있는 사무소는 비트코인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운영됩니다. 이 ETF 출시 후에 비트코인과 금 ETF의 서로 자금 유입을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엄청난 속도로 자금을 빨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러시아에서는 채굴을 합법화하고 국제무역에 사용하는 법안을 승인했고 현재 실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QQQ ETF, 한국 청년들에게 아마 가장 유명한 ETF가 아닐까 싶은데, 그 ETF보다도 블랙록 ETF 한 개가 훨씬 더 많은 자금 유입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페라리 매장에서 이제 비트코인 결제를 받을 거라 했고, 뉴저지 주에서는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거다, 미시간 주에서는 이미 투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와이오밍 대학교에서는 UW 비트코인 연구소를 설립했고,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화폐의 정의에 이제 암호화폐를 넣기 위해서 새로 화폐의 뜻을 재정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블랙록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글로벌 통화 대안으로 리스크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 자료를 보시면 60일 리턴일 경우 비트코인은 대부분 플러스다라고 했고, 아크 인베스트에서 나온 자료를 볼 경우 4년 이상 비트코인을 소유한 사람은 손실이 날 가능성이 현재 비트코인 탄생 이후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코넬 대학교, 뮤어털루 대학교 등 글로벌 대학교에서는 비트코인 동아리 혹은 비트코인 관련 시설들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설립되지 않고 있고, 미국의 이모리 대학교에서도 비트코인 1,500만 달러를 소유한다라고 밝혔고, 이제 비트코인은 세계 통화자산 6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국 원화의 경우 여기 순위에도 들지 못하는, 정말 이제는 비트코인이 어쩌면 한국 원화보다 더. 또 유럽중앙은행 ECB에서 발표한 재미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액은 계속 오르는데, 금액이 오르는 건 맞는데 이건 사기다, 그러니까 사면 안 된다라는 특이한 결론을 내는 보고서를 발표했었고, 미애나폴리스 연준과 미네소타 대학의 공동 보고서에서는 정부 채권 이자는 폰지 사기다라고 발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셀프 커스터디 권리를 보호하고 홈마이닝 권리 등 이제 개인들의 권리를 최대한 많이 보장하는 법안이 서명이 되었고, 채굴의 경우 채굴을 밀어주는 국가,
UAE의 경우에는 원자력을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북극에 채굴기를 설치하고 미국에서는 텍사스 등 채굴 위한 대규모 전력망을 운영하고 있고, 저기 앉아 계시는 프로메나드 님도 아직 한국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만 한국에서도 남는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남는 잉여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에 이용을 하면 그 비트코인을 국가가 채굴했을 경우 그 수익을 오히려 저희 전기세 인하에 이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나이가라 폭포에서는 실제 생산된 전력의 3분의 1만 그 나라 국민들이 이용하고 3분의 2 정도는 다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에 이용을 함으로써 기반 시설들을 확장하는 데 이용되는 좋은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소에서는 금융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었고, 이제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효과 측면에서 보면 제곱이 아닌 기하급수의 단계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인터넷이나 기타 기술들이 발전했을 때 이게 채택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가 나타내는 자료인데, 비트코인을 보시면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미국으로 투자 이민하는 사례도 이제 한국에 나왔고, 올 11월에 나왔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IBIT ETF는 현재 전체 ETF 중 무려 3번째 순위에 등극하였고, SP 블랙록의 ETF 혼자만 봐도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ETF입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도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라고 말했고, 미국 미식 축구 선수는 이제 수입을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해서 해당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년간 비트코인 채굴과 ETF가 구매한 수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3.125개로 하루에 대략 450개만 채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ETF에서 하루에 얼마나 가져가느냐, 그리고 달마다 얼마나 가져가냐를 봤을 때 비트코인은 현저하게 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감기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국가들이 채택하면서 훨씬 더 가속화될 예정이고, 주 단위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비트코인은 한 주에 3,000개 조금 넘게 채굴되는데, 오직 ETF랑 또 마라 비트코인 회사들이 구매한 것만 보더라도 전혀 수량을 못 따라가고 10배, 100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비트코인 하나만을 보고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비트코인을 지켜야 하고 모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거래소에서 빼내기에는 더 어려워질 거고, 국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더 저희의 비트코인을 금모으기 운동처럼 받아가든지 이걸 불법으로 정의해서 뺏어가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비트코인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방법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년에도 안전하게 비트코인 모으고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펙터님의 발표였고요. 다시 한번 스펙터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은 저희 모두 다 알고 있는 되게 교육적인 컨텐츠들을 아주 많이 올려주시는 분입니다.